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상대팀 선수 교체 요구입니다. 북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특별히 좀 짚어볼 만한 움직임들이 쭉 있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문답을 통해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그렇죠. 앞으로 미국과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폼페이오가 아닌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나서길 바랄 뿐이다. 하노이 회담의 교훈에 비춰봐도 일이 될 만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판이 지저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급 상대로 내지는 폼페이오와 대화 상대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언급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하는 단계가 뭐 관련 단체 성명 아니면 뭐 외무성 담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 인물의 이제 발언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 실무진급의 인사가 뭐 언론하고 문답을 통해서 자기 생각 밝히는 거는 가장 낮은 수준의 어떤 의사 표시인 거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 사람이 뭐 개인의 판단으로만 이런 답변을 한 건 아닐 테니까 그럴 리가 없죠. 좀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개인 판단이 아니라 북한이 이런 언급을 슬쩍 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일단 하노이 회담 결렬을 만든 이 미국 내 강경론에 있어서 이제 정치인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이 편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뭐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더 빨리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거든요. 예. 좀 이런 걸 의식한 주장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내 실무진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죠. 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 관계는 아주 좋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일전에 최선희 외무상 부상도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하노이 회담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게 되면 뭐 판이 완전히 깨지는 거니까 이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자기들 불만을 좀 제기하려는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뭔가 호소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탑다운을 의도네요. 해달라 이거죠. 또 뭐 무슨 관련 뉴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무기 시험을 지도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뉴스인데요. 예. 이 조선중앙통신이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 부대를 찾아서 전투기 비행 훈련을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오늘은 이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고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이네요. 그렇죠. 서로 다른 목표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격했고 특수한 비행 유도 방식과 강한 전투부 장착으로 뭐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지금 국방부하고 합참이 분석 중이긴 한데요. 일단 목표물로 이제 이게 유도가 된다는 것이고 전략이 아니라 전술 단위이니까 뭐 스파이크급 유도 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 정밀 유도 무기다. 이런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나 고정 발사대에서 이제 발사하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고 비행 중에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장애물을 피해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이런 기능 등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무기 개발을 시사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위협인데 뭐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전략 무기이거나 여기에 뭐 핵탄두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북러 정상회담은 진짜 되는 건가요? 이제 어제 오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격인 김창선 부장이 목격됐다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 일간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6일부터 열리는 중국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 북미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만약 얘기가 잘 안 될 경우에 러시아나 중국으로 통하는 뒷문을 열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 그렇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일단 강경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에 뭐 빨리 갈 필요가 없다. 제재는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빅딜 입장 유지를 시사를 했고요. 또 현지 시간 17일에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종의 전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라는 실질적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강경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려가 되는 국면이긴 한데 어쨌든 양쪽 다 대화 재개 의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다행스러운 점이기 때문에 또 기회를 잘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돈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2.5%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돈을 결국 풀어야 할 때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은 가운데 국회에서의 또 추경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주열 총재가 설명하기를 1분기 수출과 투자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도 기존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다만 앞으로 추경 등의 재정 지출이 확대가 돼서 수출 투자 부진이 완화되면 성장세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혹시 성장세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언급 안 했나요? 오늘 나온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중에 일부 문구가 변경이 됐는데 이걸 갖고 일부 언론들은 앞으로 좀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제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주열 총재는 지금 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경계하고 있는 그런 네.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격차를 더 넓힐 수 없다는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추경은 뭐 25일 날 여당이 낸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협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추경안 25일에 제출하고 5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추경 편성 기준은 국민안전 확보, 미세먼지 대응, 민생경제 긴급 지원 이렇게 이제 정해놨는데요. 여기에는 강원 산불 피해는 물론 이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이른바 생활 SOC 예산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추경 규모는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6에서 7조 원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대죠?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갔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용 선심성 추경 편성에는 응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나 산불 등의 이 재해용 추경하고 총선용 경기부양 추경을 분리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전자만 빨리 처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 듣고 홍남기 부총리는 뭐라고 했답니까? 이 총선용 경기부양이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다.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 대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시급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게 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한다고 하면 그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추경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국회에 내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주 그다음 주는 추경 논란이 좀 일겠군요. 그럴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